개인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한 번씩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발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세션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데이터 분석 미니 프로젝트 맛보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 주제에 대해서 데이터 얻기,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랑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이제 분석 및 예측 모델링까지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는 총 두 개로, 첫 번째 주제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 통계를 가지고 이에 대한 추이를 시각화해 보는 주제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연령과 결혼이 과연 필수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구하는 데 사용한 출처는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과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 이렇게 두 개죠. 둘 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주제는 거의 선정을 하셨는데 아직 이제 데이터 소스를 못 구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 이렇게 두 곳을 한번 탐색해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주제에 부합하는 어떤 것이든 데이터를 관련한 범주 안에서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 통계 포털에서 저는 수혈용 혈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서 찾아봤고요. 보시면은 뭐 보유 추이라는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년 동안의 데이터들이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뭐 2005 년부터 19 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를 그대로 통으로 보시면 요 위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자도 선택할 수 있고 시점도 연도를 선택할 수 있고, 다 선택을 해서 통계표 조회를 누르면은 선택해 준 데이터가 전부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아이고 좀 화면이 깨지네요. 어쨌든 여기서 CSV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맨 밑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그거였죠. 저는 일단 요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데, 필요하신 데이터들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은 뭐 다운로드 바로 가기가 뭐 좀 링크가 여기도 깨져 있는데, 어쨌든 이 URL로 들어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선택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요렇게 카테고리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연령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했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여겨지잖아요. 이제 좀 어르신들께서는 좀 더 이제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신 경우가 꽤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약간 뭐 '결혼은 꼭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뭐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분석이고요. 음 사실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응답자 연령을 선택해서 아래에 추가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특성에서 결혼과 출산과 일해서 결혼으로 해 보면은 여기 뭐 되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라 가치관이겠네요. 네, 여기 있네요. 그 결혼 필수, 요게 제가 찾던 정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혈액 보유량 통계 같은 경우에는 어 일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매일매일 혈액 보유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른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가 변하는 시계열 데이터라면은 요 여성 가족 패널의 패널 데이터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각각 설문지를 돌려서 이런 모든 응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요 지금 데이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설문에 참여를 했다면은 저는 요 각각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찾을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받아주셔야 하고요. 이제 결혼 필수의 정보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해 달라고 해서 이제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응답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요것도 밑으로 추가를 해서 항목을 모두 체크해 주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종단 횡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조사 방법론 이런 쪽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면은 아마 좀 익숙하실 텐데 패널 데이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한 패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차수가 나누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이제 집단에 대해서 동일한 모집단에 대해서 1 차를 설문을 맞춰서 데이터 수집을 했으면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또 그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또 2 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이거를 일정 간격으로 계속 데이터를 이어서 수집을 하게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거를 동일한 집단에 대해 계속 반복을 했으면 그거를 이제 종단 데이터라고 하고 일자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동일한 집단에. 그리고 반대로 특정 시점에 동일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그거는 횡단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개인의 특정한 뭐 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종단 데이터로 해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단 데이터를 선택해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직업이나 이런 거는 뭐 이용 목적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조사에 응답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데이터를 바로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운이 CSV 파일로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럼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들여와서 한번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를 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와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일단 다운받아 놨던 그 수혈팩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불러와 줄 거고요. 근데 지금 요 CSV 파일을 로드하니까 뭔가 에러가 났죠. 그러니까 UTF 파일 코덱이 이제 디코드 될 수 없다, 해석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는 뭐 일종의 인코딩 문제인데 컴퓨터 쪽에서 언어를 한글이나 뭐 영어로 바꿔주는 데서 오류가 났다는 건데 보통 이럴 때는 그냥 뭐 에러를 검색해 보면은 해결법이 나오는데 보통 그냥 인코딩 옵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UTF-8을 넣어주고 여기서 안 되면은 이게 한글 인코딩 문제일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이제 EUC KR이라는 걸 넣어주면 보통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로드해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고 보시면은 요게 2005년 1월 1일에 혈액팩 보유량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2013년에 1월 5일에 혈액팩 보유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가장 먼저 그 널 값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멸치 값이 있는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널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366개 곱하기 16개 컬럼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의 5,000개가 넘는 데이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s 널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을 써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df.info 메서드를 써주면 이런 식으로
널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도 사실 널 값이 반드시 찾아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원하지만 여기에 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 넌 값이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 결측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짝대기라도 하나 들어있으면 이건 값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본격적인 널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는 missing no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pip install missing no를 쳐서 이제 그 뭐야 이제 설치를 해 주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저는 지금 이미 깔아 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임포트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missing no as msn 뭐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 주면은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별칭 뭐 얼라이어스를 이렇게 지정해 준 MSNO를 찍고 그다음에 바 타입으로 한번 결집값을 확인을 해 볼게요. 바 타입으로 DF를 확인해 보고 누르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뭐 요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렇게 봐서는 사실 알기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바가 아니라 이번에는 매트릭스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값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결수값을 확인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한번 같이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게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쓰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PDF에다가 타이타닉 데이터는 예전 세션에서 한번 했었는데 요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요 미싱 노에다가 넣어줘서 저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볼게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번에는 뭔가 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보시면은 요 비어있는 곳들이 다 결측값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랑 보시면 위에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이게 결측값이 어느 구간에 나타나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고 보시면 에이지에는 상당히 결측값이 많고 케빈에는 훨씬 결측값이 많고 엠바르크드에는 결측값이 약간 존재한다. 그리고 뭐 나머지에는 없는 것 같다는 이런 식으로 결측값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좀 크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은 되게 편하게 결측값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결측값 확인이 대충 여기까지고요. 유진님이 에러가 뜬다고 하셨는데 아예 표시가 안 되시나요? 요 pip install missing no를 정상적으로 한번 입력을 하셔가지고 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어요? 요 pip install missing no를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진행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을 해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아니면은 뭐 as MSNO를 안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뭐 당장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결집값을 쉽게 보기 위한 모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혹시라도 나중에 계속 됐다고 하시네요 해결이.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했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번에는 결집값 제거하기를 해볼 텐데 제가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리스트에다가 1, 2, 3, 4 그리고 4, 5, 6, 7, 8, 9, 10, 11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df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요러면은 이제 제가 방금 만든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요 정상적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널 값을 넣어 줄게요. 널 값은 논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요러면 이렇게 NaN 널 값이 세 군데 생겼죠. 그러면은 이제 판다스의 드랍 NA라는 걸로 결측값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라도 결측값이 포함된 건 무조건 삭제는 N입니다. 자, test df.drop NA 하고 how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N이를 넣어주면은 지금 여기에 결측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0번째 행이랑 2번째 행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요 행으로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열로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열로 봤을 때는 지금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결집값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버티컬하게 결집값을 자르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사실 여기에는 엑시스, 축이 기본적으로 0이 디폴트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엑시스를 1로 바꿔주면은 이제 축은 행 기준이 아니라 열 기준이 돼서 열 기준으로 결집값이 제거가 됩니다. 엑시스는 디폴트가 0, 1로 바꾸면 열 기준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df가 만약에 how, all 전부 다 결집값일 때만 삭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부 결집값일 때만 삭제.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서 실행을 해봤자 삭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전부 결집값인 그리고 디폴트는 0이니까 0일 때는 행 기준이니까 전부 0인 아니 전부 결집값인 행이 없죠. 근데 제가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행을 다 결집값이 든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모양은 이렇게 됐죠. 맨 마지막 행은 전부 결집값이 들어있어요. 그럴 때 요걸 해주면은 맨 마지막 행이 사라졌죠. 2번 행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집값이 존재하면 안 되는 분석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결집값을 제거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결집값을 대체하는 경우로 한번 볼게요. 팁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관례가 아닙니다. 아이고, 뭐 시리가 잘못 작동을 했네요. 자, 다음으로는 결집값을 대체하는 걸 해볼 텐데 결집값을 삭제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결집값을 삭제하는 게 반드시 좋은 데이터 분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결집값을 없애버리는 만큼 데이터가 손실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0부터 100명 이렇게 총 100명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명의 샘플에 대해서 결집값이 존재해서 결집값을 삭제하니까 막 30명이 남았어요. 이러면은 우리는 좋은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샘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집값은 적당히 대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테스트 df2를 만들어서 복사했죠.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특정 값으로 채우는 걸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는 필 NA라는 걸 해주면은 요 결집값을 모두 대체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을 넣어주면은 전부 그냥 100으로 채워줍니다. 결집값이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전 값으로 채워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메서드를 헤드로 해주면은 요거는 보시면은 자 1, 4죠. 그럼 바로 뒤에 값은 4를 넣어주고 3, 6이니까 바로 이전 값을 또 뒤에 넣어서 6으로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채워진 건데 왜 여기는 NaN이냐?
얘 이전에는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지금 행 기준 아니 열 기준으로 채워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뒤에 있는 값으로는 어떻게 채우냐? 바로 뒤에 있는 값으로는 b 필이라는 걸 써주면 바로 뒤에 값으로 채워줍니다. 여기서 지금 요 NaN 값은 바로 뒤에 있는 값이 5니까 5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5가 들어갔는데 얘네는 다들 그대로 Na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뒤에 값이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선형적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형적으로 채운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선형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처럼 이제 최적의 선형 선에 맞춰서 채워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제가 의미의 값을 넣어줄게요. 자, 온 29, 원, 19, 원, 180. 자,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요. 테스트 시리즈에 이렇게 넣어져 있으면은 얘를 우리가 뭐 이전 값, 이후 값으로 넣어주면 좀 예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 널값에다가 100이나 180 이전 값이나 이후 값을 넣어줘 버리면은 뭔가 선형적으로 증가가 안 되죠. 여기 한 대충 한 145 정도가 들어가야 예쁠 것 같은데 140이죠. 140이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테스트 시리즈에다가 일단 얘를 시리즈로 바꿔줄 거예요. 얘는 지금 사실 시리즈가 아니죠. 얘는 그냥 리스트고요. 얘를 판다스 모듈을 통해서 시리즈로 변환을 해줄 거고요. 이러면은 진짜 시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출해보면 이렇게 시리즈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한테다가 인터폴레이트라는 걸 씌워주고 메서드는 리니어 이렇게 해주면은 선형적으로 채워줍니다. 보시면은 100과 180 사이에 140을 채워줬고 29, 49 사이에 39를 채워줬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선형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예쁘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원본 DF로 돌아가서 자, 지금 그 혈액 데이터였습니다. 1별. 너무 연도가 많으니까 연도를 좀 뽑아줄게요. 자, new DF 만들어서 DF에서 먼저 1별 요 날짜 데이터랑 날짜 데이터 그리고 2017년 뭐 2018년이랑 2019년 정도만 뽑아 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new DF에 2년치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1월 1일 뭔가 좀 예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나중에 날짜로 인식시키기가 힘든데 이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얘네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import date time을 불러와서 자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테스트 데이트에다가 요 위에 예시랑 똑같이 뭐 12월 12일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테스트 데이트에다가 이제 데이트 타임 모듈을 불러와서 strp 타임이라는 메서드는 요 str 문자열이죠. 지금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를 데이트 타임의 형태로 바꿔준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퍼센트 포맷으로 m월 퍼센트 p1 요게 어떤 의미냐? 지금 요 포맷을 여기에 적용시켜 주되 우리가 실질적으로 몬스랑 데이가 어느 위치에 들어있는지를 지금 요 형식에 맞춰서 요 안에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테스트 데이트는 지금 이런 식으로 12월 12일 그리고 시간 연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는 연도나 시간이 안 들어있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자 여기에다 데이트를 넣어주면은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시간을 빼서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데이를 넣어주면은
날짜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31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데이를 하면 31일이 나오고 month를 하면은 이렇게 12월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줄 수 있다는 부분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뭐 나머지는 나중에 차차 찾아가시면서 계속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간단한 EDA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PAT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pat.plot new df 2018년에 한번 봐볼게요. 근데 뭔가 되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까요? 지금 요 데이터를 안에서 좀 더 잘 들여다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newdf 데이터를 헤드는 맨 앞에 10개를 뽑아 아니 뭐 맨 앞에 일정 개수만 뽑아준다는 건데 여기에 뭐 30을 넣으면 30개를 뽑아주고요. 자 60개를 넣으면 60개를 뽑아주는데 사실 이런 1년치 날짜를 다 담고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10년 이상 된 데이터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일정 주기로 돌아오는 그 2월 달의 마지막 날이 있죠. 2월 29일이 존재하는 해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해도 있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2월 29일에 데이터가 없는 연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집값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2월 29일에 데이터를 없애줘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없애줄 수가 있냐. 우리가 특정한 연도에 속해 있는 데이터의 날짜를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드랍이라는 거를 써주면 되는데 일단 얘가 인덱스 넘버가 59번입니다. 59번이니까 이게 뭐 i락으로 한번 뽑아볼까요? 59. 자 이러면은 지금 이렇게 2월 29일 짝대기 2개 붙어있는 이 결집값을 뽑아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UDF에다가 결집값이 제거된 UDF를 다시 넣어준다는 의미이고 결집값을 제거할 때는 드랍을 쓰고 드랍을 쓸 때는 UDF. 여기서 인덱스로 써줄게요. 인덱스로 써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요. 보시면 인덱스 하면은 대신에 이렇게 딱 인덱스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집값을 제거를 해주고 다시 보면은 이제 29일이 제거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올바른 데이터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덱스 기준으로 분석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2월 29일을 제거해 줬는데 인덱스는 여전히 끊겨 있습니다. 58 다음에 60이죠. 59번째 인덱스를 방금 제가 드랍 시켜 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UDF에다가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주석을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빠진 인덱스를 다시 특기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reset index라는 메서드를 적용해주고 드랍은 true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 드랍을 안 넣어주면 인덱스가 똑같은 게 2개가 아마 생겨버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드랍한 인덱스 쪽으로 가주면은 자 이제 58번, 59번 잘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것도 처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하려던 거 다시 해볼게요. u.plot 해서 보면은 또 뭔가 문제가 났네요. 이건 뭐냐? 뉴메릭이 아니래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지금 UDF를 보시면은 요 각각의 값들이 문제가 이게 아마 문자인 것 같아요.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2018로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해봐도 숫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혈액팩 보유량이죠.
근데 요거를 보면은 지금 요 타입을 보시면은 str이에요. 스트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을 그려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또 해결을 해 줘야 하냐. 이제 쟤네를 전부 숫자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 str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주기. 이번에는 new df에서 요 칼럼을 하나 호출하고 얘를 new df apply 적용해 주는 거죠. 적용을 해줄 건데 플로트로 적용을 해 주거나 int로 적용을 해 주면 되는데 저는 int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다시 얘를 살펴보면은 얘는 지금 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다시 타입을 호출해 보면은 보시면은 int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2019년도 똑같이 적용을 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플롯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그럼 보시면은 경향성이 지금 어떻냐?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시면은 파란 선이 18년, 주황선이 19년인데 보시면은 대충 30, 60, 90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8월 달쯤이 한 200 뭐 한 대충 어느쯤일까요? 뭐 대충 한 200일 선 요쯤이 여름철인 것 같은데 여름철 뭐 직전 즈음에 되게 혈액팩 보유량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뭐 겨울철이 돼 갈수록 또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쪼금 더 보면은 요 지금은 요 플랫을 이 매플로 립에 있는 플랫으로 요렇게 출력을 해 줬을 때 이 그래프의 사이즈를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요런 코드를 써 주면 되는데요. 피규어 사이즈를 뭐 15, 뭐 요 정도로 해 주고 다시 출력을 해 주면은 아이고 요거는 똑같네요. 왜냐하면은 얘가 아니라 매플론 립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피규어 사이즈를 할당해 주는 메서드를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plt 플롯을 해 주고 여기에다가 new df를 눌러 주면은 뭔가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다가 2018 이렇게 넣어 줘 볼까요? 네, 이러면은 잘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면 아마 안 될 거고. 두 개를 씌워 주면은 네, 이러면 잘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 사이즈를 조절해서 쓰고 싶으시면은 요 코드를 쓰시면 되는데 이제 쓰실 때 요 기본적인 플롯 함수가 아니라 요 plt 요 매플론 립 안에 들어있는 플롯 함수로 바꿔서 써주시면 요렇게 좀 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요거 말고 뭐 요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UDF에다가 박스 플러스를 넣어줄게요. 이러면은 요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박스 플롯은 옛날에 기초 통계량 시간에 했었는데 보시면은 요런 지금 요게 중심에서 많이 벗어난 값들인 거죠. 2018년에 요 데이터들이 30,000을 넘어가는 데이터가 대충 얘네들이겠죠. 얘네들이 지금 딱 요 파란 색깔 2018년의 데이터에다 이제 중심을 딱 잡아 봤을 때 그 중심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지금 이거는 현실의 리얼 데이터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이상치일 때는 데이터 분석에 문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제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런 게 흔히 그런 게 이상치들이죠. 예를 들면은 뭐 그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이제 나온 대학교에 지리학과가 평균 연봉에서 뭐 학교 내 1 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클 조던이 그 대학교에 지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 혼자 연봉을 뭐 몇백억, 몇천억을 받아가니까 이제 다른 재학생들과 상관없이 마이클 조던 혼자 그 지리학과의 평균 연봉을 확 높여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을 그때는 이제 제거를 해 줘야겠죠, 이상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면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미리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요 데이터가 지금 요렇게 나눠져서 나오고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연도가 각각 나눠져 있죠. 근데 얘를 밑에 쭉 이으면은 연결된 데이터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뭔 얘기냐 그래서 컨티뉴어스 DF라고 하고 제가 이거는 미리 다운을 받아서 연결을 해 놨는데 요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얘는 똑같이 혈액팩 보유량인데 이거를 쭉 밑으로 이어 놨어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그럼 이거는 1826줄의 데이터 대충 한 5년치가 있는 거고 얘를 이제 플랫을 그려 보면은 요렇게 이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추세를 보는 거는 제가 그냥 코드를 제가 준비한 걸 복사해서 보여 드릴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시면은 얘는 C계열 데이터예요. C계열 데이터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산적으로 연속적이지만 이산적으로 쭉쭉쭉쭉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데이터가 모두 C계열 데이터인데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에 대해서 혈액팩 보유량도 C계열 데이터고 하루 단위가 아니라 뭐 시간 단위 또는 뭐 한 달 단위여도 다 C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주식 데이터가 주가 데이터도 대표적인 C계열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C계열 데이터는 이런 연속성 속에서 이렇게 딱 선을 하나 그어 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트렌드 라인이고 이게 결국에는 회귀선이죠. 얘네들 요 사이사이에 오차 이 중심선으로부터 이 각각의 값들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했을 때 나오는 요 하나의 직선을 그어 준 거고 지금 2015년부터 2019년 31일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전체적인 평균적인 혈액팩 보유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냥 사실 눈으로 봐도 이때는 되게 상대적으로 좀 요렇게 많이 치솟아 오르는 시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제 점점 그 구간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선을 그대로 이렇게 끝까지 쭉 그어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코드는 그냥 사실 뭐 numPy로 이 뭐 회귀 분석, 회귀선을 그어보는 뭐 그런 코드를 찾으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검색을 하면 충분히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회귀선을 그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가지 소개해 드릴 라이브러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이 프로핏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런 걸 쓰면은 좀 더 예쁘게 추세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썼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경향성 아까는 그냥 쭉 하고 한 줄밖에 못 구웠는데 얘는 연 단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 흐름 자체를 그대로 요렇게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연말까지 데이터는 실제 존재했던 데이터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1년 동안의 데이터는 얘가 실제로 요 진한 파란색 선을 통해서 예측을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뭐 요렇게 선 하나 그어서 예측을 해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우리는 혈액팩 보유량 추세가 이제 요 계절별로 되게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는 걸 먼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요 몇 년치 데이터를 써 보니까 점점 혈액팩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상대적으로 혈액팩 수급이 적어지는 보유량이 적어지는 계절에 이제 헌혈을 독려하는 뭐 캠페인을 더 많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팩 보유량이 점점 적어지니까 헌혈을 이제 적극 장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의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빠르게 패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패널 데이터는 사실 금방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뭐 전처리 이런 거를 거의 안 해도 돼서. 자, 패널 데이터는 파일 리더니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아까 그 여성 정책 연구원에 있던 그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데이터가 이겁니다. 웨이브는 조사 차수, 그리고 OPID는 이제 개인 식별 아이디고요. P99 AG는 뭐 그대로 AG고, P27 FV 얘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마이너스 8 거절. 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 62,42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유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고요. 공공 데이터 포털은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 웨이브나 OPID는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공했던 그 가족조사 패널 데이터, 그 데이터 안에서만 유효한 정보고, 이제 그 각각의 요 데이터 제공처를 가보면은 여기에 메타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다운받으면은 그 데이터 각각에 대한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이 전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딱 들어가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러 여기가 아니네요. 제가 아까 받았던 거는 요 데이터였고, 여기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OPID는 오리지널 PID, 변수 정보 눌러보면은 또 뭔가 설명이 이것저것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아예 사이트 자체가 공공 데이터 포털은 그냥 여기로 들어오는 링크만 준 거고, 여기는 완전히 여성가족 패널이라는 기관의 사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사이트에서 변수들의 이 정보를 수집을 하셔서 분석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얘네 두 개죠. 그래서 사실 이 조사 차수, 이 웨이브도 사실 좀 고려를 원래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요렇게 아이고 요게 아니네요. OPID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걸 하나하나 다 뽑아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아이디가 뭐 100002면은 이렇게 해서 포문을 돌려볼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100002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4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도 4번 등장하고 이 사람은 뭐 7번이나 등장하네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요 조사 자체가 동일한 집단에다가 지금까지 총 7번까지 7번을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은 최대 7번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5년 간격을 가진 조사면은 뭐 얘는 지금 7차까지 됐으니까 35년이겠죠. 예시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러면은 각각 개개인에 대해서 35년 동안 이 사람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어 사실 이거를 제가 일부러 그냥 고려를 굳이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고려하면은 뭐 그러니까 뭐 동일한 개인이 어쨌든 응답을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에 이 뭐 차수랑 상관없이 그 데이터는 뭐 유의미하니깐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른 분들도 다 여러 몇 년에 걸쳐서 응답을 하니까 어 네 사실 뭐 굳이 예시에서 보여 드리는 걸 그렇게 막 신뢰성까지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나중에 분석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하셔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뭐 더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사용할 거는 지금 여기서 아까 봤듯이 연령이랑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에 대한 조사, 응답 요거였죠. 그러면은 좀 바꿔 볼게요, 요 DF를. 자 PDF라고 해 주고 아니다. 그냥 네 그래 이름이 기니까 PDF로 할게요. 복사해 주고 PDF를 컬럼명을 좀 바꿔 줄게요. 컬럼명은 이런 식으로 바꿔 줄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형태를 써 가지고 P99AG 얘를 딕셔너리 형태로 AG로 바꿔 주고 그다음에 얘를 결혼 가치관이니까 뭐 그냥 marriage를 줄여서 그냥 M values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요렇게 바뀌었어요, 두 개가. 그다음에 PDF에 대해서 인포를 해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또 여기서도 이상치를 제거를 해 줘야겠죠. 한번 박스 플롯을 써서 봐 보겠습니다. 어 지금 OPID랑 웨이브를 좀 없애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 둘은 분석에 전혀 필요가 없는 값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인데 지금 OPID에 이렇게 높은 단위의 아이디가 몰려 있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얘네도 지금 안 바뀌었네요. 이름이 왜 안 바뀌었냐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인플레이스를 안 넣어 줘서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스는 디폴트 값이 false인데 인플레이스가 false가 돼 있으면은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만 요렇게 작동이 되고 이 안에 있는 내부의 값을 실질적으로 바꿔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true를 써서 다시 해 주면은 이번에는 얘네들이 이름이 실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컬럼을 저거 두 개만 써 주고 싶으니까 애초에 여기서 요렇게 해 줄까요? 애초에 여기서 컬럼을 얘네 두 개만 뽑아 주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지금 제가 이 패널에서 다시 로드를 하고 네 이제 됐네요. 자 이러면은 이제 요 age랑 m values 패널만 컬럼만 남았고요.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자 문제가 하나 보이죠. 요 m values에 자세히 보시면은 요 중간 경향에서 벗어난 이상치들이 발견이 됐어요. 얘네가 뭘까요? 제가 최초에 보여드렸던 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응답에 대해서 1, 2, 3, 4가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단데 -8, -9는 거절, 무응답, 결측값이나
거절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이 데이터들은. 그리고 분석이 제대로 안 되겠죠, 저 음수들이 들어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상치를 얘네를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를 해 줄까요? 이 제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이게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뭐 속도 같은 거를 별로 중요시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포문을 통해서 제거를 해 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패널 df에서 이제 m values, 자 먼저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if i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은, 아이고 패널 df가 아니죠, pdf. 그러면은 pdf 안에 있는 m values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 m values, 그러니까 요 조사에 대한 응답을 맨 위에서 응답한 사람부터 한 명씩 쫙쫙쫙 포문으로 다 꺼내서 보고 응답이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음수 마이너스 8이나 9면은 제가 이 값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i를 그냥 요렇게 0으로 바꿔, 아니 0이 아니라 논으로 해 줄게요. 결집값이어야 되니까. 요렇게 해 준다. 요러면은 한번 볼까요, 다시? 이러면은 아마 됐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네요. 왜냐면은 요 i를 여기서 요렇게 바로 바꿔 줄 수가 없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요런 형태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덱스를 호출을 해 줘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해 주면은 지금 의도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면은 결집값이 사라졌죠. 아니 결집값이 아니라 이상치가 사라졌죠. 이상치를 지금 결집값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논으로. 자, 그럼 요 에뉴멀레이트가 뭐냐? 이거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1, 2, 3, 4, 5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얘네를 포문으로 뽑으면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뽑을 수 있는데, 자, 뭐 얘네를 이렇게 하자면 5, 5, 6, 7, 8, 9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얘네 인덱스 번호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5는 인덱스 넘버가 0이고 6은 1이고 0, 1, 2, 3, 4죠. 인덱스 번호가. 이 포문 안에서 얘네들의 i에 들어오는 얘네들의 값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인덱스 넘버를 그때그때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뒤에 요 자료형에 대해서 enumerate라는 걸 하나 씌워주고 요 앞에다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은 우리는 이제 이 인덱스 넘버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넘버는 idx 넣어주고 값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보시면은 자 인덱스 넘버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enumerate를 사용해주면 인덱스 넘버까지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이해 잘 안 되시면 그냥 파이썬 enumerate만 웹에 검색해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각각의 값을 확인했을 때 만약에 내가 확인했던 값이 마이너스 8이나 9면은 그 마이너스 8이나 9의 값을 가진 애를 인덱스로 호출해서 얘를 결집값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럼 지금 이상치는 사라졌지만 여기에는 결집값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운 드랍 NA를 통해서 우리는 결집값을 드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는 pdf.drop NA, 그리고 axis는 0으로 해줘야겠죠. 원래 디폴트도 0이긴 하지만 우리는 로우 형태로 행으로 드랍을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아마 결집값까지 완전히 없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df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하면 이제 끝인데요. 굉장히 많은 회귀 분석의 굉장히 많은 그 회귀 분석의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저번에
학회 고문님께서 진행했을 때 썼던 사이킨런의 리니어 리그레션 모듈을 써줄 거고요. 자, 여기에서 뭐 x값, y값을 정해줄게요. x는 p df 안에 있는 age고요. 그 다음에 y값은 지금 요걸로 정해줄게요. 나이. p df의 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또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제 이 코드 파일을 보시거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뭐 많이 나오니까요. 자, 모델은 요 리니어 리그레션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모델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모델을 피팅한다는 뜻이죠. 피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values를 호출해주고 reshape를 넣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리고 1을 넣어주는데 자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거는 저번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박재현 멘토님 강의에서도 이게 나왔었을 텐데 왜 reshape를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는 원래 회귀 분석은 사실 단순 회귀 분석보다는 다중 회귀 분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1차원으로 되어 있는 어레이 배열을 2차원으로 바꿔주는 건데 reshape로 그냥 간단히 말해서 단순 회귀 분석, 변수 그 원인 변수 하나, 결과 변수 하나인 거를 원인 변수를 여러 개로 추가하고 싶을 때 처음부터 원인 변수를 넣을 수 있는 칸을 미리 여러 개를 만들어주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형태 배열로 안 만들어주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죠. 단순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미리 공간을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2차원 배열로.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다중으로 할 때도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드시 만들어주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줬고요. 이러면은 사실 모델 학습이 끝난 거예요. 피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이제 프레딕션을 해보겠습니다.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을 할 때 예측값은 반드시 대괄호 2개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여기서 2차원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얘도 2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괄호가 하나 있으면 얘는 1차원이고 2개가 있으면 2차원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age가 뭐 대충 한 기본적으로 여기 x값이 할당이 되는데요. 자, 그럼 한 50살일 때를 예측을 해볼까요? 50살일 때 2.19746 뭐 이 정도가 나왔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걸 다시 봅시다. 2.19면은 조금 그렇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근데 상대적으로 결혼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프레딕션을 더 해볼게요. 자, 20살 해보면은 자, 20살은 이 50살보다 좀 더 별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워요. 좀 더 필수가 아니다에 가깝고 그러면은 자, 한 80세는 1.6699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사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좀 더 필수라고 생각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나이 순으로 좀 해볼게요. 자, 2.7, 2.19, 1.66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거를 시각화를 해볼 건데요. 자, 시각화는 뭐 PLT로 X, Y 그리고 5를 넣어줄 건데 5는 이거는 그겁니다. 그 스캐터 플롯처럼 동그라미로 찍어달라는 거고 또 PLT 플롯하고 X 넣어주고 여기에는 아까 그 프레딕션 했던 거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모델.predict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출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요거는 각각 응답에 대한 내용이죠. 그 뭐냐 전혀 그렇지 않다가 4였고 결혼은 전혀 필수가 아니다. 결혼은 매우 필수다. 나이 경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결혼은 매우 필수다가 요쪽이고 지금 나이가 20세부터 80세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결혼은 필수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경향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촘촘한 요 스캐터들은 점들은 전부 다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지금 거의 60,000 개입니다. 보시면 62,409 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실 눈으로는 이 경향을 확인할 수 없어요. 이건 무조건 컴퓨터한테 시켜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 보라고 그 추세선을 그려 보라고 해야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요거 점이 60,000 개가 넘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테스트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2차원 배열로 넣고 age in range에서 뭐 한 18살부터 뭐 한 85세까지 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ls 여기에 첫 번째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배열 리스트에는 나이를 넣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만들어 준 공간에는 요 프레딕션한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프레딕션 되는 값을 넣어 주겠다는 거죠. 넣어 줄 건데 지금 보시면은 자 요 값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면은 요게 어레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0을 다시 넣어 줘야 이렇게 순수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야 리스트에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요거는 0이 아니라 0은 맞고 요 프레딕트에서 요 리쉐이프 요게 아니라 age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뭔가 또 잠깐 오타가 난 것 같네요. 아, 요 형태로 넣으면 안 되고 얘도 2차원 배열로 넣어야죠. 자, 됐습니다. 제가 하려던 게 뭐냐면은 그냥 이겁니다. 나이별로 나이를 18세부터 85세까지 쭉 증가시키면서 아니 85세까지 할 거면 86으로 했어야겠죠. 자, 85세까지 18세부터 85세까지 쭉 하면서 이 모델에 넣어서 이 변화의 추이를 우리 모델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를 결과를 다 넣어 본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시각화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아마 예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결과는 아이고 뭔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여기 데이터 프레임으로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pd.data 지금 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플롯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없고 얘는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뀐 결과를 한번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0으로 넣고 얘를 1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왜 t를 안 넣어줬네.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t를 넣어주면은 대문자 t를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바뀝니다. 얘를 버티컬하게 바꿔줄 수 있고 얘를 버티컬하게 바꿔줘야 결과를 좀 더 예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나이가 20대부터 80세까지, 20세부터 80세까지 쭉 내려가면서 점점 2.8, 2.8이면은 대충 뭐, 자, 다시 여기에 넣어줄게요. 자, 2.8의 수치면은 대충 결혼이 그렇게 필수지는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에 가깝죠. 그러니까 결혼이 그렇게 필수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80세로 갈수록 1.6. 결혼은 매우 필수다와 조금 필수다에 가까워지죠. 요게 일직선으로 쭉 나오는 거는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예측된 모델로 나이를 일정하게
18세, 19, 20, 21, 22, 23 하면서 1로 이렇게 쭉 예측을 시키면 당연히 요렇게 선형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결국 우리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가지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시각화도 해 봤고 이 예측 모델도 만들었죠. 그래서 80 세면은 대충 어느 정도 수치로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그 18세 이제 85 세는 18 세보다 "결혼은 필수다."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 수치만큼 뭐 몇 배 정도 0. 몇 배 정도 더 이제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이 집단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요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안 넣기는 했는데 코릴레이션 상관계수까지 뽑아내서 이 상관계수 그리고 p 값을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까지 나타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그냥 처음은 이제 수혈용 혈액팩 보유량을 가지고 요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해서 트렌딩이 어떤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어 가지고 추세가 어떤지 요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요 정도면 인사이트를 뽑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이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개개인이 가진 응답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변수 두 개를 뽑아서 나이 변수와 결혼 필수 가치관에 대한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엄밀히 말하면은 뭐 상관관계 분석 코릴레이션을 하지는 않았고 회귀 분석을 했죠. 회귀 분석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 시각화를 해 봤고 이걸 통해서 예측 모델까지 만들어서 이제 이걸 수치화해서 이 집단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수치화를 해서 이걸 가지고 연령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이 수치가 차이 나는지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80 세는 20 세보다 어느 정도 더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한다. 몇 배 정도. 수치가 돼 있으니까 명확하게 수치로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몇 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 아니어도 그냥 시각화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데이터를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뭐 요 시각화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고 뭐 정부나 적십자사에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근 10 년간의 데이터를 봤더니 특정 계절에 혈액팩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이때 캠페인을 더 많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있는 학술제도 여러분들이 뭐 학술제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가를 해 주셔서 저희 뭐 데이즈 멘토님들이랑 저희 데이즈 함께 해 주시는 이제 학회원 분들도 학술제 많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다들 한 번씩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저녁에 한다고 하니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그 멘토분들이랑 상의를 꼭 많이 해 주세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혼자 막 인터넷을 뒤지고 여러 가지 코딩을 하면서 삽질을 하는 것보다 멘토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이제 문의를 자주자주 해 주셔 가지고 개인 프로젝트 뭐 100% 완성을 못 하더라도 아니면은 막 엄청 의미 있는 정보가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더라도 이
1 년의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혼자 진행을 해 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한번 재미있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 얼마든지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올려 드리는 오늘 이 강의 파일을 참고하셔 가지고 뭐 시계열 데이터를 다시 새로 뽑아 가지고 그걸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썼던 뭐 이 여성 정책 그 연구원의 이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로 분석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 제가 썼던 코드만 쪼금씩 변형하면은 이걸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이거 그대로 쓰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진짜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이거 쓰셔도 상관없고요. 생각보다 여기에 재미있는 데이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거 뭐 다른 대외 활동에서도 이거 분석을 써본 적이 있었고 뭐 이렇게 많은데 뭐 가치관 쪽에서 봐도 뭐 보면 뭐 되게 많습니다, 이 문항이. 이렇게 보시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된다." 뭐 이러면 이 연령에 따른 뭐 이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뭐 상관관계 뭐 이런 거 분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일반 특성에서도 뭐 그런 거 있죠. 뭐 "형제가 몇 명이다." 아니면은 뭐 하여튼 많죠. 뭐 형제 수에 따라서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가치관에서 뭐 형제 수에 따른 뭐 자녀 필수 가치관 뭐 상관관계 뭐 이런 거 해 봐도 되고 뭐 진짜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변수가 뭐 한 4,000 개인가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아니 한 1,700 개네요. 1,761 개인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니까 네 많이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까지 이번 학기에 다들 열심히 저희 멘토분들과 함께 준비한 세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남은 기간 질문 많이 하셔 가지고 프로젝트 하나씩 이제 경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남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